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호주에 지금 우리 한국의 AS-21 레드백 장갑차, 독일의 KF-41 링스 장갑차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이게 6월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5월에 호주의 총선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전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럼 지금 4월인데요. 그럼 곧 발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지 분위기 어떤지, 이걸 위해서 우리 한국의 아주 많은 이 사절단이 가서 홍보를 했는데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미 공군이 하늘을 항상 지배해야 되는 공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무기 공대공 미사일보다 좀 다른 스타일의 공대공 미사일. 안 그래도 지금 미 공군이 공대공 미사일 여러 종류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과 또 다른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공군이 사상 처음으로 유럽과 러시아의 모듈러 타입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나 화제입니다. 시험 발사 일정도 잡혔는데 과연 이 미사일이 언제 등장할지 전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용 주력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 시리즈의 후속 모델을 찾고 있는 미 공군이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AIM-260과 완전히 별개의 4세대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이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과 달리 모듈러 타입의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항공 전문 워싱턴 전문가인 스티브 트림블 씨는 지난달 공개된 미 공군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모듈러 어드밴스드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지출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했으며, 미 공군이 이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해 항공역학적 시험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형 미사일에 대해 미 국방부나 공군은 2023 회계연도부터 모듈러 어드밴스드 미사일이라는 신형 미사일 개발 사업 예산이 반영된다는 사실 외에는 그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항공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어떤 능력과 형상으로 등장할지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모듈러 타입이라는 사업명처럼 미사일을 모듈화해서 센서와 추진체를 상황에 맞게 교체할 수 있는 미사일이 될 것이라는 가설인데요. 동일한 미사일의 추진체와 시커를 바꾸는 이 같은 방식은 프랑스와 러시아가 미카 시리즈와 알라모 시리즈 등에서 구현한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장거리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고성능 적외선 시커를 결합한 장거리 카운터 스텔스 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공중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이 사진은 AIM-120, 지금 암람, 그 암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AIM-260의 상상도예요.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미국은 또 스텔스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 보다 많은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는 좀 짧더라도 그런 공대공 미사일 쿠다 라는 거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그건 사거리 한 100km. 스텔스니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때리면 돼. 그 대신 지금 4발, F-22 6발 이러니까 이게 좀 불안하다. 좀 더 많은 적과 전투가 붙었을 때 멀리서 좀 때리고 많은 적을 경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불안하다. 그래서 더 많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소형 공대공 미사일, 그렇지만은 사거리는 100km 정도로 지금 한참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신형 공대공 미사일보다는 훨씬 짧은 이런 레인지. 그렇지만 가까이 가서 때리면 되니까 스텔스니까 쿠다. 그와 또 별개로 이 AIM-260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이제 200에서 300km, 아주 초장거리. 그래서 멀리서 보고 그냥 때려버리고 가까이 마주 볼 일도 없다. 이렇게 하는 개념. 그런데 쿠다든지 이 AIM-260이든지 전부 액티브 레이더 시커예요. 그래서 이 레이더 팔을 쫙 하고 가면 저게 RWR, 즉 워닝 센서가 경보가 울리게 되죠. 내가 레이더에 조사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회피 기동하고 플레어 또 제밍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명중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적이 조준받고 공격당하고 있는 걸 몰라야 돼. 그러려면은 적외선 IR 시커가 돼야 되는데 적외선 시커를 달면은 사거리가 짧아지고, 왜? 락원이 안 되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적의 여론을 봐야 이제 그 여론 보고 쫓아가니까 락원이 되니까. 그래서 어렵다. 그런데 요즘 이제 센서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굳이 가까이 가서 여론을 안 봐도 멀리서 데이터 링크로 받아서 그냥 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미카 같은 경우에 이 액티브 레이더 시커
버전도 있고 또 IR 즉 적외선 스티커를 갖다 붙이는 버전도 있고 이렇게 모듈식으로 사거리는 길지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러시아의 알라모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액티브 레이더도 있고 세미 액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듈을 갖다 붙여요. 사거리도 훨씬 긴 거 또 뭐 중간 거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여요. 자, 그런데 미국은 1950년대 펠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듈러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모듈러에 대해서 관심을 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야, 적에게 들키지 않고 바로 그냥 때릴 수 있는 즉 스텔스기에 대해서 능력을 가진 왜 이 액티브 레이더 시커는 레이더로 적을 찾아야 되니까 스텔스 적이라면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락원에서 찍어줬다 하더라도. 그런데 IR 같은 경우 즉 적외선 같은 경우에 적 전투기가 아무리 스텔스라도 여러 번 뿜어내니까 그거 이제 쫓아가면 되니까 사거리가 아주 길면서 IR 즉 적외선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모듈러 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은 이 공중전의 양상이 근접 격투전, 도그 파이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그냥 경매를 하려고 하면은 저게 스텔스끼리는 그런데 앞으로는 뭐 스텔스도 파이어 앤 포겟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미국 대단한데 뭐 우리 동맹이니까 우리에게도 뭐 혜택은 좀 있을 수 있겠죠.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 랜드 400 페이지 3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해 온갖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화 디펜스가 사업 수주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전으로 평가되는 180억 달러, 한화 약 22조 원 규모의 호주 차기장갑차 사업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화 디펜스가 사업 수주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고 4월 5일 밝혔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지난 3일 K9 자주포의 호주 현지화 버전인 AS9 헌츠맨의 생산 라인 건립 예정지인 빅토리아주 지롱시에서 K9 자주포 전시회를 갖고 손재일 한화 디펜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기동민, 성일종, 안규백,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 허성무 창원시장 등과 함께 AS9 현지 생산 성공과 한국, 호주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연수회 일정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호주군의 비교평가에서 KF-41보다 전반적인 성능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아 호주군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S-21은 K-21 장갑차의 파생형이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장갑차입니다. AS-21은 30mm 기관포와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 2발의 무장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는 43톤급 차체에 8명의 보병을 탑승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인 독일의 KF-41 링스 보병 전투 장갑차는 에어버스트 탄을 사용해 대공 사격이 가능한 라인메탈의 35mm 기관포와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 2발을 기본 무장으로 복합 장갑을 저격한 50톤급 차체를 가지고 있고 8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는데요. 독일군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도입을 확정했고 이라크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측은 앞서 진행된 렌즈 400 페이즈 2 프로그램에서 박서 차륜형 장갑차 200여 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따내고 일찌감치 호주 현지 업체들과 협업 시스템을 갖춘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최근 헝가리 면허 생산 계약에서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과 아이언 비전 시스템,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 등의 옵션이 모두 빠진 이른바 깡통 버전의 가격이 대당 122억 원으로 계약되어 풀 옵션 버전인 호주 납품 모델은 약 100억 원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AS-21의 1.5배가 넘어갈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군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경우에 호주에서 생산된 AS-21의 유럽 생산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부디 호주에서 AS-21의 승전보가 전해오기를 기대합니다. 야, 드디어 22조 원짜리 이 사업의 성패가 결정나게 되겠습니다. 원래 6월달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호주 총선 5월달 때문에 정권 바뀌기 전에 결정하고 바꿀 것이다 라는 이런 예상 때문에 4월 말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예상이 쫙 나오고 있는데 SNS에서 독일 라인메탈이 우리가 이겼다
라고 지금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무슨 뭐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 자기네들이 지금 뭐 수출 시장에서 이렇게 선전하고 있고, 또 자기네들은 공장 지금 이미 박스 수출해 가지고 거기 다 있어서 호환되고 있으니까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생각을 하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헝가리에 지금 판매가 되는 바로 그 버전이에요. 보시다시피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센서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란 말이죠. 깡통 버전입니다. 뭐가 없냐?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장치 없고요. 그리고 아이언 비전, 이 조종사가 고글을 쓰고 고글 딱 보면은 포탑 돌아가서 사격하는 그 아이언 비전 없고요. 그리고 또 위에 기관총 장착을 해놓고 리모트 컨트롤, 밑에 조종석에서 그냥 리모트 컨트롤로 센서를 보면서 위에 포탑 내고 밖에 나가서 총 쏘는 게 아닌 안에서 포탑 안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기관총 사격하는 이거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8대 만드는데 한국 돈으로 대당 122억 원. 그런데 똑같은 이 링스인데 지금 호주에 판매되는 이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게 다 있어요. 능동 방어 장치 있죠. 또 아이언 비전 있죠. 그리고 RCW 리모트 컨트롤 웨폰 있죠. 그런데 또 헝가리 인건비보다 호주 인건비가 훨씬 비싸겠죠. 그런데 두 개 다 현지 생산. 그러면 당연히 122억보다 훨씬 비싸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 뭐 아이언 피스트라든지 아이언 비전이라든지 이건 이 뭐 가격을 깎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직도입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한국이든 이 호주든 간에. 그러니까 150억이 훨씬 넘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레드백 같은 경우는 한 100억대 안팎으로 선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한화 디펜스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이 K21 장갑차를 타봤는데 K21을 개량한 게 AS21이지 않습니까? K21 타보니까 승차감이 정말 끝내주게 좋아요. 아주 험악한 야지를 제가 기동을 했는데, 물론 제가 조종한 건 아니고 저는 뭐 후방 보병이 앉는 자리에 탔습니다만은, 이야, 그냥 뭐 정말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된 SUV 타듯이 정말 부드럽게 야지를 넘어가는 경험을 했고, 그러면 이제 K200 장갑차 역시 제가 타봤는데 그건 무슨 뭐 돌덩이 같은 그런 승차감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 K21 같은 경우는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이었어요. 그래서 호주 현지에서 승차감 너무 좋다, 이런 평가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6인승이었어요. 그런데 호주가 8인승으로 해달라 하니까 이 보기륜 하나 늘어가지고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승차감이 안 좋답니다. 거기다 가격은 아마 1.5배 정도 예상을 하죠. 그런데 지금 독일이 우리가 이겼어 라고 지금 소문을 퍼뜨리니까 한화가 아니야 하고는 지금 이제 국회 국방위원들 쫙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리고 K9 우리도 공장 지금 만들고 있잖아. 니들만 공장 있는 거 아니야. 또 K9하고 레드백하고 파워팩도 똑같아, 엔진도. 그러니까 우리가 운용 효율성 있어. 이렇게 막판 서로 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부디 확실하게 따내서 지금 뭐 유럽에 완전히 군비 증강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대박 한번 터뜨리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